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아트 안트프레너십의 정의도 살펴보고 역사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또 대화를 이어나가 볼까요? 오늘의 그 핵심 주제는 그 네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술의 영역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나온 예술 분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은 기업가 정신을 갖추지 못한 예술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예술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예술가가 더 새로운 예술을 창출할 것인가? 어떨 것 같으세요? 기업가 정신이 있는 예술가와 기업가 정신이 없는 예술가가 있다면 네. 기업가 정신이 없는 예술가는 약간 배고픈 예술가일 것 같고요. 그렇죠. 기업가 정신이 있는 예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을 사람들한테 되게 잘 전달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예술가 아닐까 이런 언뜻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돈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긴 한데 뒤에 이제 질문을 보시면 네. 새로운 예술을 더 잘 창조할 것인가. 아무래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업가 정신이 없는 예술가는 계속 배가 고파져서 결국은 나는 밥을 먹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을 또 하고 내 예술에 집중하지 못하는 반면 돈이 있는 예술가는 자기가 가진 부를 또 활용해서 새로운 예술을 또 창출하고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가 정신이 플러스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쪽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옹호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술이란 것과 기업가 정신의 공통점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첫 번째는 좀 복잡해요. 교수님께서는 뭐 이제 창업도 해보시고 하셨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모호하고 뭐 이런 불안정하고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가랑 기업가 정신의 이 공통점을 잘 활용을 해서 시너지를 창출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예술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예술가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뭘 만들어 가야 되는 관점에서는 뭐 불안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그쵸.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공통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예술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실제화돼서 나타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음악, 무용, 그 다음에 미술, 문학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 같은 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는 영화를 문학에 문학.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거는 시나리오라는 거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문학이고 이게 이제 표현되는 매체가 이제 비주얼한 이제 매체로 표현이 돼서 영화 드라마를 문학에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이제 음악, 무용, 미술, 문학은 순수 미술, 순수 음악 이런 쪽이 중심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제 클래식 같은 네. 경우는 클래식 주변에 전공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완성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레슨비와 네. 이런 걸 들이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돈을 엄청 쏟아 부어가지고 또 악기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 즉 맞아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네.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음악을 의미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뭐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가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다 잘하잖아요. 우리 귀에는 구분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아주 유명한 우리 뭐 장영주라든가 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라든가 이런 분들 말고도 네.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제 음악가들을 보면 전문적인 훈련을 굉장히 받아야 이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요. 그죠? 어렵고, 그 다음에 옛날에 했던 사람의 그런 이제 의지,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이제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해요. 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용도 클래식 무용, 뭐 흔히 말하는 한국 무용, 네. 서양 무용, 뭐 발레,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 잘하는 것 같이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술도 그런 고전 미술 어려워요. 그죠? 옛날 시가, 소설, 희곡. 그래서 요런 이제 분야가 순수 예술. 이제 딱 감이 오실 거고요. 네네. 요거를 이제 살짝 변형을 시켜서 특별한 음악적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음악. 즉 우리가 매일 듣는 그런 뭐 가요, 그죠?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팝송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그게 어떤 뭐 음계를 따라서 뭐 한다든가 기법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 가수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미술 같은 경우도 순수 미술 말고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미술 같은 걸 보면은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그런 네임밸류를 이용해가지고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술적 소질이 있는 연예인들은 본인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현대 미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미술 중에 저는 이제 최고봉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보는데요. 디자인은 사실은 순수한 미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순수 미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뭐 디자인도 제품 디자인도 있고 뭐 캐릭터 디자인도 있고 그렇죠. 예. 그게 제품 디자인이 있고 뭐 시각 디자인 뭐 등등 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제품 디자인이 이제 디자인의 약간 이제 핵심이었죠. 왜냐하면은 이게 기능적으로도 구현이 되면서 또 예뻐야지.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든 이제 산업이 서비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캐릭터 디자인 혹은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이제 다양한 뭐 웹 관련된 디자인, 모바일 관련 디자인 이런 것들도 요즘에 아바타, 그렇죠. 아바타도 예쁜 아바타를 또 갖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미술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저희도 이제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도 디자인이 좀 예쁘고 좀 와닿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일단 문학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가 이런 거 말고도 시나리오라든지 드라마 저는 이 문학 분야에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문학 장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응용 예술로 전환을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수예술 같은 건 전문가 집단. 근데 예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타당한 이제 우리 같은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큰 시장이 되면서 이제 예술 산업. 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4개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음악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이제 큰 이슈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비슷비슷해요 또. 보다 보면은 이제 창작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완전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관점도 있는데. 그렇죠. 또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또 자기가 우리도 논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논문도 어떻게 완전 다른 글을 쓰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쓰다 보면 또 이렇게 표절에 걸려서 우리가 또 말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런 노력을 이제 하기는 해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악도 이제 산업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음악의 저작권을 가장 많이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작곡 작사자였어요. 사실 실현자 같은 경우는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실현자죠. 물론 이제 작곡에도 관여를 하지만 그런 이제 실현자보다는 이제 작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워낙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후자도 이제 저작 인적권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이슈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이 만들어지면 이게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고 뭐 영화나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음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 산업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뀐 지도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커졌다, 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해서 파일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무용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이제 전문화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이제 예술 무용, 대중 무용 제가 크게 나눠봤습니다. 네. 예술 무용 같은 경우는 현대 무용, 그다음에 한국도 고전하고 현대가 있겠지만 그냥 한국 무용이라고 통칭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발레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클래식 서양 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무용 같은 경우는 뭐 라인 댄스 이런 걸 아시나요? 라인 댄스 알죠. 아시는구나. 이렇게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분야도 좀 더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K-팝 댄스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도 네.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어쨌든간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많은 이런 아티스트나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술과 공예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제 미술 분야인데요. 미술 분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수 미술은 이렇게 예술 기업가 정신이 적용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영역이고요. 이런 기업가 정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공예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공예하고 디자인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공예와 디자인이요. 네. 공예는 뭔가 이렇게 도자기 그렇죠. 이렇게 뭐 만드는 것 같고요. 디자인은 약간 더 손에 잡히지 않는 뭐 이렇게 쉐입을 상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공예랑 디자인에서 디자인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가 실용성, 활용성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들에는 이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예는 아직까지는 손의 작가의 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예도 이제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도자공예, 금속공예, 그다음에 뭐 섬유공예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이제 작품성, 예술성이 갖춰진 그런 이제 형태의 미술 관련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예도 이제 수공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으로 하는 그런 공예가 있겠죠. 하나 손으로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작가의 노동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 비싸다는 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다. 그죠? 매우 작은 그런 이제 집단만이 이걸 가질 수가 있고 희소성이 높군요. 그렇죠. 희소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원하면 이제 공예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가전이나 이런 거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차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의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밑바탕에 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가 정신이 이제 들어있다. 마지막 문학 분야를 보시면 제가 여기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소설, 옛날에 셰익스피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소설 같은 것이 다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극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 이제 보는 예술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기네스 펠트로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주연한 뭐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이런 걸 보시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영화화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표현한 것이 읽는 거에서 보는 리드에서 C 형태의 그런 이제 시청각 예술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두 번째 표현한 거는 말을 만들어내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출판을 하는 그런 행위에서 지금은 제작을 하는 그런 복잡한 행위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체들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오디오북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제작이라는 그런 이제 큰 틀 안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좀 상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학 작품은 생각해 보시면 셰익스피어라는 걸출한 작가 혹은 다양한 그런 이제 작가들이
책상에 앉아서 쓰는 네.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어디 그렇게 돼서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 잘 팔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서 기획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그런 이제 제작을 하는 전문 업체들도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술 분야의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유형 4가지 저희 설명을 드렸습니다.